전기현상과 자기현상이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었는데, 우리 바로 무엇을 봤냐면 전기력과 자기력을 비교했었죠. 똑같은 전하가 지금 한 전하가 원점에서 움직이고 있고 다른 전하가 위치 벡터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 그때 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과 자기력, 움직이는 전화 사이에는 전기력도 작용하고 자기력도 작용하니까 그 두 개를 비교했더니 우리 어떤 결론이 나왔습니까? 전기력에 비해서 자기력이 작았죠. 근데 어떻게 작았냐면 무엇에 의존했냐면 두 전하가 움직이는 속도에 의존했습니다. 만약에 두 전하가 둘 다 광속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전기력이나 자기력이나 크기가 엇비슷하지만, 만약에 두 전하가 움직이는 속도가 광속보다 굉장히 작으면 그 둘의 비, 자기력을 전기력으로 나눈 비는 무엇에 비례했냐면 C제곱분의 VV1에 비례했죠. 그러니까 두 전하의 속도의 곱 나누기 광속의 제곱. 광속은 다른 속도에 비해서 굉장히 크다면 자기력이 어떻다는 뜻입니까? 아주 작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균일한 전기장이나 균일한 자기장에서 전하가 어떤 운동을 하면서 움직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균일한 자기장에서 움직이는 거 먼저 보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전기장에서 움직이는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균일한 전기장에서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런 거 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좌표계 그렸죠. 그래서 좌표계를 수평 방향은 X축, 그 다음에 연직 방향은 아래를 Y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기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겠어요. 마치 중력장하고 비슷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이 중력장이 어떻습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쭉 있죠. 네, 그렇게 전기장이 있다면, 그리고 이제 전하 하나를 던져 보겠어요. 그러면 이런 좌표계에서 전기장을 표현하면 전기장은 E0 하고서 Y 단위 벡터 이렇게 되겠어요. Y가 아래쪽이니까. 그리고 질량 M인 그런 전하 Q가 초속도 V0는 V0 X로 들어온다. X 단위 벡터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전기장이 아래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전하를 옆으로 탁 던지면 어떤 운동을 할까? 이런 어떤 운동을 하려고 보려면 무엇을 이용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뉴턴의 운동방정식이죠. 그래서 뉴턴의 운동방정식 F는 ma에다가 이제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F는 ma에 F자리에 그 전하가 받는 전기력을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그리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그 전기력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 이 균일한 변하지 않는 전기장에 전하 Q가 있으면 받는 전기력이 어떻게 됩니까? F는 QE죠. 근데 그 QE도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안 바뀌죠. 안 바뀌죠. 그래서 바로 일정한 힘을 받는 운동이 되죠. 우리가 전에 일정한 힘을 받는 운동하면 그런 경우에는 뉴턴의 운동방정식에 집어넣으면 무슨 운동한다고 그랬습니까?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도 물체를 던지면 등가속도 운동하고, 이런 등가속도 운동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포물선을 그리면서 운동하는 거였죠. 자, 이 경우도 봤더니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전기력이 일정합니다. 전기력은 Q인데 E가 E0Y였으니까 QE0Y 이렇게 되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면 뉴턴의 운동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 QE0Y는 Y 단위 벡터는 A 벡터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때 우리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A를 우리가 구하는 거죠. A는 이제 앞으로 구할 건데, 이거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좌표계의 각 축 성분의 성분을 구하면 쉬웠죠. 그래서 X축 성분을 보면 힘은 Y방향으로만 작용하니까 X축 성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변의 MA에서 X축 성분은 MAX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뭘 알았습니까? AX는 0이라고 하는 걸 알았죠. 이건 무슨 얘기예요? 수평 방향으로 가속도가 0이다.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 이게 마치 우리가 공중에서 물질을 던졌을 때도 마찬가지로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Y축 성분은 어떻게 되냐면 Y축 성분은 여기 Y방향, 좌변이 Y방향만 있으니까 QE0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A의 Y 성분에다가 M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AY는 M분의 QE0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Y방향의 가속도겠어요. 그래서 이런 전기장에서는 전기장의 세기가 E0로 일정하다면 그때 가속도는 M분의 QE0라고 하는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우리 중력장에서는 중력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을 했죠. 근데 균일한 전기장에다가 전하를 던지면 그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하고 연직 방향으로는 M분의 QE0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그러면 어떤 운동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역시 포물선을 그리면서 운동을 하겠죠. 만약에 텔레비전이 요새는 LED 텔레비전 해가지고 이제 바로 아주 얇은 데서부터 모양이 나오지만, 옛날에 브라운관 텔레비전은 어떻게 했냐면 브라운관 끝쪽에 전자가 튀어나왔습니다. 전자가 튀어나와가지고 그 텔레비전 텔레비 파가 이렇게 수신 안테나에서 들어오면 이 전자한테 전기장하고 자기장하고 걸어져 가지고 이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방향이 이렇게 전달됐어요. 그래가지고 브라운관 표면에 부딪혀서 거기에 영상이 생긴 겁니다. 그랬을 때 바로 이런 뉴턴의 운동 법칙을 적용해서 그 영상을 그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겠어요. 그러면 균일한 자기장에서는 어떻게 될까? 균일한 자기장에서 전하가 들어갔을 때 하는 운동은 균일한 전기장에서 전하가 들어갔을 때 하는 운동하고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전기장에서 전기력이 결정되는 방법하고, 이게 바로 무슨 힘이었어요? 쿨롱 힘이었죠. 그 다음에 자기장에서 자기력이 결정되는 방법, 이게 바로 로렌츠 힘이었죠. 그 두 개가 다르죠. 전기력은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그냥 QE였어요. 근데 자기력은 어땠습니까? 자기력은 QVB인데 V도 벡터고 B도 벡터니까 B는 자기장이에요. 그래서 V 크로스 B 이렇게 됐죠. 네, 그래서 자기력의 방향은 움직이는 방향하고 자기장의 방향 전부의 수직이었습니다. 전기력의 경우에는 전기장의 방향하고 같았죠. 근데 자기력의 경우에는 자기장의 방향하고 수직이에요. 네, 어떤 벡터하고 벡터곱을 하면 A 벡터곱 B 벡터 하면 그 결과는 A에도 수직이고 B에도 수직인 그런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이 자기장에는 전하가 어떤 방향으로 들어가냐에 따라서 운동이 아주 달라집니다. 극단적인 두 경우를 본다면 자기장과 평행인 방향으로 들어간다면, 다시 말하면 V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과 같다면 V 크로스 B는 뭐가 되냐면 0이 되겠어요. 방향이 같으면 사이각이 0이죠. 그러면 벡터곱은 0이 돼요. 다시 말하면 자기력이 0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장 속으로 들어간 전하가 받는 힘이 0이면 이거 어떤 운동합니까? 등속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자기장의 평행한 방향으로 들어가면 쭉 그냥 등속도 운동만 하겠어요. 자, 여기 그림에 그려놓은 자기장은 어떻게 그렸냐면 여기 가위표가 이렇게 돼 있죠. 자기장의 방향이 가위표라고 하는 것은 지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기장이 지면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만약에 전하도 지면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건 등속도 운동이에요. 자기력 안 받아요. 근데 자기장의 수직인 방향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그때는 사이각이 90도죠. 그러면 QVB의 사인 QVB 하면은 그 크기는 QVB 사인 세타인데 세타가 90도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QVB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 힘의 방향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장의 방향에도 수직이고 속도의 방향에도 수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장의 수직인 평면 내에서 속도의 방향과 수직인 방향으로 자기력이 작용하겠어요. 이게 뭐냐면 항상 속도의 방향과 수직인 방향으로 힘 작용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속도의 크기는 바뀌지 못하고 뭐만 바뀌냐면 방향만 바뀌어요. 그럼 무슨 운동하겠어요? 원운동하죠. 이게 바로 줄에다가 돌멩이 매달아서 돌릴 때와 똑 마찬가지죠. 항상 속도의 수직인 방향이면 원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장의 수직인 방향으로 전하가 들어왔을 때는 어떤 운동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구심력은 자기력으로 결정되니까
이 F자리에 FM은 QVB를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가속도는 속도가 안 변하니까 등속 원운동. 그래서 등속 원운동의 가속도는 중심을 향했죠. 중심을 향하는 구심 가속도가 되겠어요. 이걸 집어넣으면 R분의 V제곱을 집어넣으면 어떤 식이 되냐면 QVB는 R분의 MV제곱이라는 식을 풀어서 네, 지금 자기장, 균일한 자기장 내에서 전하가 등속 원운동하는 식을 이제 풀면 되는데 여기 재밌습니다. 여기서 풀었더니 어떤 반지름을 그리면서 돌까라고 봤더니 그 반지름을 구하는 식은 우리 R을 이제 빼내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V라고 던지면 어떤 반지름을 그릴까 봤더니 R은 QB분의 MV가 답으로 나왔어요. 네,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 뭘 계산할 수가 있냐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주기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주기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원의 둘레를 속력으로 나누면 되겠죠. 원의 둘레는 반지름이 R이면 원의 둘레가 얼마냐면 2파이 R이죠. 그래서 2파이 R을 V로 나누면 여기 이 식에서 R은 QV분의 MV니까 여기 2파이 R을 곱하면 2파이 MV가 되겠어요. 여기서 V만 빼니까 뭐만 남냐면 2파이 M분의 QB가 남는데 이게 바로 주기인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이 주기가 뭐에 의존하지 않냐면 R에도 의존하지 않고 V에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장에다가 던졌는데 자기장을 전하를 던졌는데 전하를 어떤 속도로 던지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 던지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던지건 천천히 던지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같다.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QV분의 2파이M 무엇만으로 결정이 됩니까? 자기장의 세기, 그 다음에 전하의 전하 가지고 있는 전하, 그 다음에 전하의 질량만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주기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하면 이것의 역수는 1초에 몇 번 도는가는 진동수가 나오죠. 그래서 F는 T분의 1 하면 이거 2파이 M분의 QV인데 이것도 어때요? R과 V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진동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이클로트론 진동수라고 하는데 사이클로트론은 요즘 가끔 이야기 나오죠. 입자를 빠른 속도로 가속시키는 가속기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입자를 기본 입자, 전자도 그렇고 양성자도 그렇고 전기를 띤 입자만 인위적으로 가속시킬 수가 있어요. 무엇으로 가속시키냐면 전기력으로 가속시킵니다. 속력을 더 빨리 하게 하는 방법은 전기력밖에 없어요. 우리 금방 봤죠? 자기력은 어떻습니까? 전하가 들어오더라도 속도가 더 빠르게 만들지는 못하고, 다시 말하면 속력이 더 빠르게 만들지 못하고 그냥 원만 돌게 만들죠. 속력 더 빠르게 만들려면 전기장을 가해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입자 가속기가 만들어져 가지고 입자 가속기에서 빨리 입자들을 가속시켜서 그걸 충돌시켜 가지고 새로운 입자를 만들어내는 실험, 그런 실험을 했는데 그런 실험이 맨 처음에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선형 입자 가속기가 만들어졌어요. 일렬로 쭉 하면서 이 입자 가속기를 만들려면 전기장을 이용해서 이제 가속을 시켜야지 되는데 이 전기장은 축전기로 만듭니다. 이 축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금속으로 원통을 만들었어요. 이 원통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원통과 원통 사이에 높은 전압을 걸어줍니다. 근데 높은 전압을 걸어주는데 너무 높은 전압을 걸어주면 방전되기 때문에 이 축전기에 걸어줄 수 있는 전압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입자를 갖다가 가속시켜 주는데 빨리 그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전위차를 크게 해줘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센 전기장을 걸어줘야지 되는데 그 센 전기장 걸어주는데 이제 제한이 있으니까 어떤 방법을 하냐면 그런 걸 여러 개를 늘어놓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 늘어놓을 때 여기 있는 그림에 있는 것처럼 원통을 점점 길게 하는데 점점 빨라지면 더 많이 가겠죠. 그래서 그 많이 가는 만큼 더 긴 원통들을 쭉 널어놓고서 그 원통들 하나하나에 교류 전압을 걸어줘 가지고 계속 지나가면서 더 빠르게 만드는 게 이게 이제 선형 입자 가속기인데, 이걸 이용을 해 가지고 입자를 가속을 시키려고 보니까 너무 길어져요. 이거 맨 처음에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이라는 데서 만들어졌는데 이게 그냥 몇 킬로미터가 될 정도로 이걸 또 진공으로 해가지고 지하에다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커집니다. 이렇게 이게 너무 커지니까 이 커진 것의 규모를 작게 하기 위해서 어떤 모양으로 만드냐면 원형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원형으로 만든 게 아까 얘기한 사이클로트론입니다. 그러면 사이클로트론은 어떻게 해서 가속을 시키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자기장을 D자 모양으로 이렇게 D자 모양에서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을 가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들어간 입자가 이제 원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원운동을 하는 동안에는 어때요? 원운동을 하는 동안은 점점 가속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걸 그 원을 절반으로 잘라서 D자 모양으로 해서 그 사이 부분에만 전기장을 걸어줍니다. 그래서 그 전기장을 지나가는 동안에 그때 가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더 가속이 되면 어떻게 되냐? 가속이 되면 더 큰 원을 그리게 돼요. 아까 그랬죠. 어떤 속도로 들어가든지 한 바퀴 도는 시간이 같다 그랬죠. 그 이유는 뭐냐면 더 큰 원을 그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그래서 이 한 바퀴 도는 시간이 주기, 그다음에 이 진동수, 이게 사이클로트론 진동수라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편리한 이유가 사이클로트론에서 굉장히 편리해요. 왜 그러냐면 어떤 원을 그리던 반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딱 같기 때문에 여기서 보세요. 전기장을 걸어줄 때 반 바퀴 돌면은 진행 방향이 반대로 돼서 전기장의 방향을 반대로 걸어줘야 되겠죠. 그때 사이클로트론 진동수에 딱 맞는 교류 전압을 여기다 걸어줄 것 같으면 저절로 방향이 착착 바뀌면서 요 사이에서 입자가 점점 가속이 돼가지고 이제 아주 가속이 되면 아주 많이 가속이 되면 맨 끝에까지 오면 그때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저기 있는 표적과 부딪혀서 이렇게 충돌하는 그런 사이클로트론 입자 가속기를 만들 수가 있어서 바로 자기장에서는 거기서 전하가 들어갔을 때 대전 입자가 들어갔을 때 가속은 안 되지만 그러나 요 사이클로트론 진동수라는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똑같다는 성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원형으로 입자 가속기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